네, 안정영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그린푸드 좀 볼게요. 현대 그린푸드의 기사는 총 11개 정도의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식품 산업 좀 갈게요. 현대 그린푸드는 프레시웨이랑 푸드빌이랑 CJ로 본다면 두 가지 회사가 좀 합쳐져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산업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뭐냐면 어른용 분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취신남에서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이 시장에 대한 고객을 정의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타겟층을 세분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어른용 분유 시장 커진다. 단백질이 부족한 성인을 겨냥해서 매일 유업의 영양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 그린푸드라고 이걸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쪽을 어찌 됐건 새로운 사업 쪽, 새로운 어떤 소비자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상품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거 CJ 때 못 해드렸는데 식품 쪽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그린푸드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지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급식에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외식 트렌드죠. 뉴트로랑 편도족입니다. 물론 편의점 쪽에 있어서의 조금 더 관련된 얘기긴 해요. 내년의 외식 트렌드 뉴트로와 편도족이다. 내년 외식 시장 트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와 편도족의 확산이 꼽혔다라고 해서 AT가 2019 외식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는데 뉴트로 감성은 다 아시죠? 익숙지 않은 옛것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서 인기를 끄는 현상이다라는 것이고요. 편도족의 확산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HMR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트로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만약 급식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급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제품 무엇일까라는 관점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편의점에서만 도시락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직장인들이 급식을 먹을 때 있어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급식 시간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내 점심시간을 온전히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점심시간, 또 유연근무제 하면서 사람들 점심시간 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제품들을 뉴트로랑 또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본인만의 점심시간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면 또 경쟁력 있는 급식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꼭 저는 그러니까 급식 업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어찌됐건 F&B도 갖고 있으니까 현대그린푸드가 그런 관점으로도 저는 좀 약간 넓은 사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좀 갖고 와봤어요. 여기도 커피 온도 주스가 있잖아요. 현대도 상권 따라 옷 갈아입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지역별 주소비층에 맞게 맛과 메뉴 등을 다양화해야 된다. 빕스에도 맥주나 샐러드 특화 매장, 빕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매장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혼밥용 매장 30%로 늘렸다고 하니까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좀 전략을 따와서 소위 얘기해서 커스터마이즈드 되는 거죠. 각 지역 상권 특색에 맞게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조금씩 속성을 달리한다는 전략도 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블루보틀이죠. 블루보틀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과연 드립커피 시장이라고 한다는 부분이 커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블루보틀 한국 진출에 블루보틀에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뭐 커피계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접해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기다려서 그렇게 막 먹을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드립 커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과연 커질 것이냐. 자, 주요 커피 전문점 핸드드립 매장 숫자 비중이죠. 2분기 성수동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진출 선언하면서 과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건데 스타벅스에도 이미 1250개 매장 중에 84개, 할리스도 66개. 근데 보시면은 거의 다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좀 성공할 것이냐라고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그린푸드에도 갖고 있잖아요. 커피 매장을. 이런 트렌드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인기는 뭐냐면 또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유통과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인기에서 햅쌀라떼 이게 3주 만에 60만 잔 팔렸다. 보니까 맛도 독특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지역과 상생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
그냥 단순히 역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이 현대그린푸드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랑 단순히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특화된 부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우보다 비싼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이게 소위 이제 고기를 되게 좀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고기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우보다 비싼 비욘드 미트가 한국에 상륙해서 동원이 이걸 좀 갖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채식식당의 몽크스 부초도 가보고 동원 F&B의 비욘드 버거 3월에 정식 출시 앞선다고 하네요. 나왔나요 이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이제 비욘드 버거와 쇠고기 버거 단백질이 비욘드가 더 높고요, 철분도 높고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총지방, 칼로리도 다 낮습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육식 위주로 더 많이 가고 있긴 해요. 더 좋아하고. 근데 그 육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에 좋지 않은 부분을 조금 줄일 수는 없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몸에 괜찮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비욘드 미트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조금 노출을 시켜준다면 그래도 이 친구가 식품 쪽에 있어서 식음 쪽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블루보틀의 드립커피, 비욘드 미트 이런 정도만 언급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할랄식품 급성장, 이건 뭐 HMR 쪽이긴 한데 2,800조 거대 시장 할랄 식품이 급성장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에 허용된 식품이고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되어야 되고 시장 진출하면 인증이 필수입니다. 어찌됐건 현대그린푸드도 해외에 나가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죠. 신세계푸드가 나가서 지금 할랄 식품 쪽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성장시킬 수 있었고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위기의 외식업체 이곳으로 피신했다라고 해서 공항으로 갔고요, 병원으로 갔고요, 휴게소로 갔다. 대형의 상업공간을 통째로 임차한 후에 집 유치해서 푸드코트 위탁 운영한다. 직영점 성장 정치 돌파구 활용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 그냥 푸드코트는 이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턴키 방식으로 완전 다 따버린 다음에 전체 매장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거 쓰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을 임대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현대그린푸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좀 알자라는 차원에서 좀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LCC 기내식 전쟁이 또 재밌더라고요. BBQ가 이스타항공과 협약해서 치킨 강정으로 치맥 가능하다. 비행기에서 먹는 거예요. 제주항공선은 조스떡볶이, 본죽은 TM항공 뚫었다. 그렇다면 현대그린푸드는 못 뚫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그린푸드,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행기에서 몸에 좋은 거 먹이는 거죠. 먹인다? 죄송합니다. 어른들 건강식 분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이런 외식들을 일반적인 형태, 길거리에서나 배달만 시켜서 먹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늘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즉 다양한 유통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창의적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실적으로 좀 생각해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8조 규모의 식자재 유통 관련된 식자재 유통 산업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뭐 CJ 프레시웨이 얘기도 좀 나오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산업이 어떤 식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푸드 시리즈를 좀 갖고 왔어요.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린푸드가 1분기 매출액이 업이 됐다라고 하네요. 음식료주는 현대그린푸드라고 하는데 그 비결에 관련해서 좀 나왔거든요. 가정간편식 등으로 향후 실적 기대 등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 요거는 꼭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조앤드 주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직장인 겨냥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거트라고 하네요. 조거트가 무엇인지 아무래도 요거트에 곡물 들어간 건가 보네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자체의 기사. 그 다음에 이거 또 유명했었죠. 현대그린푸드가 혈당 낮추는 쌀,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점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기사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식품 산업이 갖고 있는 트렌드, 외식 산업이 상권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 등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과 현대그린푸드가 잘하고 있는 점들을 제가 좀 묶어놨으니까요. 현대그린푸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보진 마세요. 네,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 그리고 아마 프레시웨이를 쓰신 분들이 현대그린푸드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좀 기사만 좀 보고 가셔서 관련해서 좀 현대그린푸드는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정말로 알고 왔는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 동기 부분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회사 정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고, 어느 고객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그 실적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린푸드 좋은 회사임도 분명하고요. 괜찮습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마음껏 펼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캠리 가시는 분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